마반야바라밀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진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새해 갑진년 새해에는 부처님 가피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갑진년은 약한 토끼의 음기가 작년에 이제 개면년이었죠. 음기가 강한 용의 양기로 전환하는 해라고 그럽니다. 전환하기 위해서는 각자 신신과 정신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갑진년은 매우 다이나믹한 한 해, 이동이나 변화가 많은 해, 그러한 한 해가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건강정사도 변화하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원합시다. 2024년 갑진년은 푸른 용의 해 60간지의 41번째로 해당하는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서 청룡의 해임이라고 합니다. 청룡은 동양 신화에서 중요한 젊음의 상징적 존재로서 여겨지는 용입니다. 청룡은 그림들을 이렇게 벽화에나 어디 그림들을 보면은 청룡은 높이 솟아오르는 산봉우리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유로움을 보여줍니다. 또는 넘실거리는 파도 위로 청룡이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청룡은 청년과 희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청룡의 해라고 그럽니다. 청룡의 해는 젊음, 이게 뭐 연세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모두가 다 젊음과 희망과 창의와 용기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의 상황과 신체적 조건, 정신적 상태 이런 것들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새해에는 청룡과 같이 힘을 내시고 허리를 펴고 그리고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한 해를 잘 살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청룡은 동양 신화에서 중요한 젊음의 상징적 존재로 여겨지는 용입니다. 청룡은 높이 솟아오르는 산봉우리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유로움을 보여줍니다. 또는 넘실대는 파도 위로 청룡이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청룡은 청년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꿈틀대는 청룡은 입을 크게 벌리며 바로 앞의 여의주를 잡기 직전입니다. 용이 여의주를 잡아야 하는 당위성은 자기 완성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의주는 용이 신통조화를 부리는
힘의 원천이다 그랬습니다. 용이 여의주를 갖지 못하면은 용이 신통조화를 부리지를 못합니다. 용이 용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은 반드시 여의주를 잡아야 합니다. 입으로 물든지 손으로 잡든지 어쨌든 자기 것으로 여의주를 만들어야 용이 그 여의주의 그 힘에 의해서 신통조화를 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용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제가 기회 있을 때 가끔 여의주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의주는 용이 신통조화를 부릴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의주를 용만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아프리카 투아레족의 청소년 교육을 하는데 100일 동안 그 걷기, 사막을 걷기 운동을 걷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반드시 거기에는 선생님이 계시고 선생님이 이제 앞에서 리더를 하고 청소년들은 그 선생님을 따라서 100일 동안 이제 걷는 것이죠. 그 걷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기가 일생에 살아가야 하면서 느껴야 하고 부딪혀야 되고 겪어야 될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그 100일 동안 다 부딪히고 경험하고 극복하고 그럽니다. 그러한 그 교육입니다. 우리 같으면 학교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제도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합니다마는 거기는 특별하게 100일 동안의 그러한 그 야영 훈련 교육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그 100일 동안 다 겪습니다. 그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100일 동안에 겪는 그 모든 사막의 상황, 현상, 환경 이러한 것들이 일생 동안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될 그러한 상황들이 다 그 100일 동안에서 겪었고 교육하고 극복하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육을 출발을 할 때 선생님이 청소년들한테 이 교육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은 마치 용에게 여의주를 주어지듯이 천성용들에게 그 신통조화를 부리는 돌을 하나씩 주겠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 교육 과정을 오직 신통조화를 부리는 만해주 교육을 받아야만이 그 용의 여의주이듯이 만해주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인들은 그 신통조화를 부리는 그 만해주 도를 100일 동안 교육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다 겪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겠습니까?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그 상황을 다 이제 극복을 해야 되고 또 낮과 밤의 기온 차이를 그것도 극복을 해야 되고 물이 없는
과정에서는 그 목마름도 극복을 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람들이 신체 조건에 의해서 감기도 걸리고 또 몸도 아프고 또 그러지만 그 행군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는 것이죠. 가면서 다 자기 신들이 가지고 온 식량을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그 환경을 다 경험하고 극복하고 또 살아나가야 되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고 밥도 해 먹고 물도 찾아야 되고 걷기도 해야 되는 그러한 아주 험난한 과정들을 이제 100일 동안 걷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 마을에 100일 동안을 걷기 행군 훈련을 하고 마을에 돌아와 옵니다. 그러면 출발했던 100일 전의 청소년과 행군을 끝낸 100일 이후의 청소년들하고는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많이 달라진 그러한 청소년이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100일 동안에 그 신통조화를 부리는 마법의 돌, 그것을 받겠다고 한 일념으로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 이제 마을로 100일 후에 돌아왔는데, 선생님들이 마법의 돌을 줄 줄 알았는데 마법의 돌은 주려고 생각도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법의 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밖에 있는 어떤 형상적인 돌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식을 했고, 근데 그런 돌을 이제 졸업식 하면 졸업장 받지 않습니까? 근데 100일 동안 행군을 마치고 마법의 돌을 받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극복하고 이래 왔는데, 이제 졸업식이나 내지는 해양식이나 하면서 마법의 돌을 줄 줄 알았는데 주지 않는다 이겠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마법의 돌을 준다고 해서 100일 동안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극복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마법의 돌을 주지 않습니까? 하고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청소년들에게 하는 말이 뭐였느냐? 마법의 돌은 이미 너희들에게 행군의 과정에서 다 나눠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받은 적이 없는데 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줬습니까? 이렇게 또 되물으니까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100일 동안의 행군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일생 동안 살아나가야 될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겪었다. 이제 너희들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100일 동안 행군의 과정에서 겪었던 그 모든 훈련, 경험, 이것들에 의해서 앞으로 닥쳐올 모든 것들은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다. 100일 동안의 행군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그 힘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물을 구하는 방법, 감기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 밥을 해먹는 방법, 모래 폭풍이 올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또 밤낮으로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났을 때 그때에 대처하는 방법,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나갈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부딪힐 텐데 너희들은 이미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았지 않았느냐. 그러한 수행이면 수행이고 기도면 기도고 경험이라고 하면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통해서 너희들에게는 너희들 마음속에 너희들 이미 밖이 아니라 너희들 삶 속에 이미 주어져 있다. 그것이 마법의 도리다. 그것이 여의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이 여의주를 잡아야 용이 신통조화를 부릴 수 있는 신비의 동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용이 여의주를 잡지 못하면 용은 신통조화를 부릴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의주를 잡아야 됩니다. 이제 한 해 한 해 살아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미 많은 경험을 했고 수행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의 힘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부딪힐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들의 힘이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속에 내재되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용은 12지신 가운데 유일하게 실제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용의 몸을 살펴보면 낙타머리, 사슴뿔, 토끼눈, 소의 귀, 뱀의 목, 개구리의 배, 잉어 비늘, 매의 발톱, 호랑이 발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용을 자세하게 용 그림을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 다른 건 다 확인했는데 개구리 배라고 하는데 용의 배는 전부 다 뱀 배가 같은데 개구리 배라고 해서 어느 부분이 개구리 배인지 그건 앞으로도 계속 찾아볼 그런 생각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의 각종의 동물의 특징들이 모여서 하나의 용이 된 것입니다. 민간에서는 신통을 지녀 비와 구름을 부르는 물의 신, 풍요의 신으로 여겨왔습니다. 왕실에서는 황룡을 재앙의 상징으로, 불교에서는 청룡, 황룡을 불법의 수호자, 호법 신장으로, 나아가 국가의 수호자로 인식했습니다. 조선시대는 정을 귀신이나 재앙을 막고자 궁궐과 관청 등 대문 앞에 호랑이 그림과 함께 용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청룡만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청룡은 용기와 도전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새해 꿈과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며 성장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청룡은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의 의미를 상징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 4차 산업사회를 갖고 가기 위해서는 청룡의 용기와 도전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청룡처럼 여의주를 잡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여의주를 잡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유주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여유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여유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신통표화를 부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청룡은 푸름이 청년을 의미하듯 자유와 창의성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청년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룡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적인 행동을 장려합니다. 새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며 자유로운 비행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가 그래야 되고 저희 건강정사도 자유로운 창의성을 발휘해서 건강정사도 새해에는 변화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신행 활동도 이 청룡처럼 힘차고 창의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용은 공동체와 연결을 의미합니다. 용은 단일 동물이 아니라 여러 동물의 상징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용이라는 완벽한 신비의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청룡은 우리의 연대와 협업과 화합을 상징하며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낼 수 있는 큰 꿈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서로 도우며 지지하며 함께하는 일을 발휘할 때, 함께 힘을 발휘할 때 진정한 자유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청룡은 우리에게 그러한 공동체의 중력성을 상식시켜주는 존재입니다. 해가 몇 시에 뜨지요? 40분이요? 24분? 47분? 24분은 또 어디서 뜨는 해인가? 47분이니까 아직 시간 많이 남았죠? 제가 그 시간을 해 뜨는 시간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 뜨는 것은 보여드릴 테니까 해 뜨는가요 오늘? 하늘이 맑아요? 해는 뜨지요. 하늘이 맑으나 안 맑으나 해가 보이냐 안 보이냐 그거 보여요? 가서 하늘 좀 쳐다보고 오세요. 하늘에 별이 떴는지 안 떴는지. 용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용은 여러 동물의 특징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신비의 동물로서 이렇게 용이라고 하는 신비의 동물이 탄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청룡은 우리의 꿈과 목표를 향한 자유롭고 용감한 비행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청룡의 정신을 따라 용기와 창의성을 지니고 공동체적 삶의 가치와 태도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나아가면 우리는 훨씬 더 큰 성취와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과 불교의 미래를 갖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 협동이라고 하는 것, 화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또는 사찰에서나 대중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나 화합, 협동, 공동체 의식, 공동체 삶의 태도,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을 협동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하나의 힘으로서 뭉쳐서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내는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용은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단일 동물이 아닙니다. 용은 복합동물이라고 하려나요? 그걸 여러 동물의 특징들이 모여서 신비의 동물로 탄생한 거라 이것입니다. 용 스스로가 그게 탄생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용을 탄생시킨 것이죠. 우리 인간이 그러한 신비의 동물 용을 탄생시킨 것은 우리 인간이 공동체 의식, 협동, 화합이라고 하는 서로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서의 신비의 동물 용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우리 화합의 정신이 용에게는 상징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용의 해, 그것도 청룡의 해. 청룡은 젊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창의성, 도전정신, 그리고 협동과 화합.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 회사 공동체,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 지역 공동체, 이런 공동체적 삶을 청룡의 해 올해는 그러한 삶을 지향하는 지향이 아니라 지향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청룡은 우리의 꿈과 목표를 향한 자유롭고 용감한 비행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청룡의 정신을 따라 용기와 창의성을 지니고 공동체적 삶의 가치와 태도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나아가면 우리는 훨씬 더 큰 성취와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과 불교의 미래를 가꿀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청룡의 비행의 영광과 길을 받아 2024년 갑진년 새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청룡처럼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보물인데 오늘 새해 아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러한 내용을 봤는데요. 새해 선물이라 해가지고 저도 한 해가 지나서 한 살이 더 먹었다고 이제 자꾸 글을 보면은 눈물이 나와가지고 잘 슬퍼서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글이 잘 안 보여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게 오래전 한 10년 전에서부터 인터넷상에 돌아다녔던 글 같은데 먼저 매년 저희 택배 회사를 이용해 주신 여러분께 회사를 대표하여 감사를 인사를 올립니다. 귀하께서 주문하신 나이 한 살은 연말인 관계로 주문이 폭주하여 배송이
의외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전 공지 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니 이 점 너그럽게 이해를 바랍니다. 이미 다 도착을 했을 텐데. 최선을 다해 늦어도 새해 1월 1일 0시까지는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배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1살이라는 이 상품은 염라대왕의 빽이 있어도 절대 수령을 거부할 수 없는 상품이며 따라서 반품이 되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하시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본인을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칩이 내장되어 끝까지 추적함을 알려드립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집안에 없는 척 하시지 마시고 저도 0시에 주모야 저기 이걸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다 받았을 거리라 생각을 합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집안에 없는 척 시침이 떼고 있어도 외국으로 도피한다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주인을 찾아가는 시스템이므로 되어 있으니 야근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택배로는 무례이며 추가 주문은 불가능합니다. 상품을 받으신 후 1년간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라며 혹시 기일 내에 배달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택배 도착 예정일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 지나갔는데요. 그동안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공지사항 중에 빠뜨린 것이 있는데요. 나이 1살과 더불어서 사은품으로 뱃살과 듬성듬성 빠진 새하얀 새치, 머리카락과 눈가의 주름살도 배달됨을 알려드립니다. 반품 절대 불가함은 물론이요. 수령 거부 절대 불가하며 대리 수령, 양도, 양수 또한 절대 불가한 상품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9988 주식회사라고 그랬네요. 이 선물이 반가운 사람이 있을 거고 이 선물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곧 시간이 다 돼가네요. 여러분들 선물 잘 받으셨죠? 네. 근데 제가 다음에 할 얘기 드릴 선물은 이미 선물 다 받아 가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러한 선물과 더불어서 3가지 선물을 신년 법회 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참석을 하셔서 꼭 자기가 받아가지고 있는 선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